예술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때론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죠. 하지만 지금 예술가들의 무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혀져가는 지역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려 합니다. 그들의 무대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여기 문화산책에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The coast in a minivan that broke like my voice when I told you I was leaving. Pack my bag up, take her home. Never homesick down that road. In my room by the moon with no ceiling. I was driving in a van that was older than I.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감독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에 빠지게 된 계기. 네.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인천 극장이라는 조그만 동네 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극장이 사라지고 없는데, 동인천 쪽에 화수동, 화평동 그쪽에 있는 되게 작은 동네 극장이었는데, 저희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영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린 저를 데리고 그 영사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구경을 시켜줬는데, 그 당시에 봤던 영화가 황비용 2라는 영화였습니다. 황비용이라는 영화를 그 영사실 안에서 영사기 너머로 빛이 전송돼가지고 깜깜한 극장에 이렇게 막 빛이 투영되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되게 신비함을 느꼈고,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최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영화를 과연 나라는 되게 이제 인천에 사는 한 이제 작은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제 엄두가 안 났죠. 예, 엄두가 안 나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화가 그 장준환 감독님의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어떤 그 표현력이 좀 키치적이고 되게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손쉬운 소품들을 가지고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서는 되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큰 영감을 얻었어요. 왜냐면 영화가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어떤 소품들로도 충분히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군대 제대하면 바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나왔죠. 그래서 첫 극장의 낭만을 알게 해준 황비용 2, 그리고 어쩌면 나도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용기와 영감을 준 지구를 지켜라,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영화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하고 어떻게 하면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든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4년 겨울에 같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청평으로 MT를 갔어요. 대학 MT를 갔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뭐 이제 할 게 마땅히 없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가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막 생기고 메모리 카드만으로도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해주는 기계들이 막 생겨난 거죠. 되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신문물을 처음 접하고 갑자기 딱 이제 브랜드 생각난 게, 그럼 영화를 이 자리에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교 동기들, 후배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영화를 찍어보자 즉석에서 제안을 해서 딱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하구가 한 7명 정도 있었고 남하구가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7명을 데리고 찍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생각하다가 백설공주와 7난장이를 모티브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반대로
백설 왕자와 일곱 난장이로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 즉석에서 막 시나리오 짜서 이슬을 녹색병에 담긴 이슬을 먹고 잠든 뭐 공주를 막 왕자를 깨우는 막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이슬들을 막 활용한 거죠. 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주변에 있는 전문 배우가 아닌 그냥 친구들만 데리고 영화를 뚝딱하고 찍었는데 영화가 너무 막 재밌는 거예요. 촬영하는 것 자체가. 영화 자체가 재밌고 안 재밌고가 중요한 것보다 그 영화를 찍는 그 순간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연기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되게 어설픔과 또 막 준비되지 않은 데서 오는 돌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만드는 영화의 어떤 매력에 푹 빠지게 됐죠. 그렇게 해서 나온 제 첫 영화가 청평에서 찍은 영화고 제목은 청평연가라는 제목의 제 첫 영화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첫 영화를 찍고 이제 용기가 막 샘솟아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무작정 막 패러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많이 찍었던 작품들이 그 영화 다빈치 코드를 저희 버전으로 만든 달마도 코드, 그리고 은하 철도 999라는 애니메이션을 저희 동네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동인천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은하 전철 999. 그러다가 이제 그 단편들을 막 찍다 보니까 또 용기가 막 샘솟아가지고 장편 영화도 찍어볼 수 있겠다 결심하고 찍었던 제 장편들은 수토구라는 영화, 예, 그리고 시발놈 인류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오늘도 평화로운, 그리고 인천 스텔라, 비교적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잔고 분노의 적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천 스텔라라는 영화는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배경으로 찍어서 인천 스텔라기도 하지만 사람인의 하늘천, 그래서 사람이 곧 우주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고요. 비슷한 영화 제목으로 헐리우드에서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유사하지만 다른 영화입니다. 좀 일종의 자매품이라고 볼 수 있죠. 얼핏 보면 이제 우주, 가족, 뭐 이제 이런 비슷한 모티브를 갖고 있지만 엄연히 좀 다른 영화고, 저희 거는 사람이 곧 우주다,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떠난 이야기, 인천 스텔라.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인천은 제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게 해준 정말 큰 고마운 존재죠. 예. 인천에서 아무래도 살고 있다 보니까 인천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찍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천이 뭐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인천이 뭐 산만 있다, 그럼 아마 제 영화는 산만 배경으로 찍는 영화가 나오고 막 그랬을 텐데, 인천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도 있고 갯벌도 있고,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찍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럼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찍으면 되겠다. 인천 안에서 다 자급자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영화를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제가 인천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았으니까 지금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인천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많죠. 예. 아는 사람이 많고, 또 그래서 뭐 이렇게 촬영할 때도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찍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되게 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커피도 이렇게 주시고 가시고, 주먹밥도 이렇게 싸갖고 와서 먹으면서 찍으라고 이렇게 주고 가시고, 네. 그런 지점에서는 일종의 그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많이 누릴 수 있다. 축구 경기도 왜 홈 경기가 더 유리한 것처럼, 예.
그래서 저한테는 인천은 뭐 시네마 천국이죠. 네. 부모님의 반응은 뭐 굉장히 어려워하면서도 재밌어 하시는 반응이고, 사실 부모님이 뭐 이렇게 영화 막 출연하게 해달라고 막 요청하시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부모님도 마지못해서 출연하시는 상황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강제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님 역할에 저희 부모님이 가장 출연료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영화에서 부모님들은 대부분 대사가 없는 과묵한 분들로 캐릭터를 좀 잡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 만드는 영화를 그냥 멀리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느낀 어떤 영화의 재미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가족들, 저랑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다면, 또 그거 역시도 제가 영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유기도 하고 제 영화의 철학이기도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종종 출연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너무 또 재밌어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찍으면서도 즐겁고,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인데, 점점 좀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영화 산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고민할 게 굉장히 또 많고 하다 보니까 만들고 싶은 거 굉장히 많지만 조금 더 점점 이렇게 좀 신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와 또 주변의 장소들, 물건들, 소품들,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보니까 빨리 좀 다음 작품 만들어야지 하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작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라인업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천에서만 내가 인천에서 내가 뭐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생각이 드신다면, 굳이 물론 뭐 시대 자체가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나는 한번 인천을 주 무대로 활동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인천을 둘러보시면 정말 인천이 주는 어떤 감동이나 영감, 그리고 각종 혜택, 도움이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인천에서 거주지만 인천이야, 인천에서 활동을 하는 인천에서 사는 그냥 예술가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인천을 주 무대이자 내 예술 활동의 주 소재로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저는 활동하면서 정말 좋은 멋진 동료들도 많이 만났고, 또 그 인천의 작품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많은 300만 시민들도 만났기 때문에, 인천에서 활동하는 인천 아티스트, 메이드 인 인천, 인천산 출신으로서 많은 용기와 힘과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